안녕하십니까, 연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모의고사 해설 영상이죠. 저번 영상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풀었고요. 이번 영상에서 21번부터 4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문제를 보시죠. 21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4번을 보시면 건물의 임차인이 비용 상한을 이유로 종래의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건물을 종래용법대로 계속 사용할 수는 없다. X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만 가능하거든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원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이해하거든요. 따라서 종래 용법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이 X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22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은 X입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에는 저당권의 실행비용도 포함되고요. 특히 등기하지 않아도 담보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2번 맞는 질문이죠. 저당권은 저당물에 압류가 있는 경우 하나요. 그 과실에 미친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없고요. 그 목적물을 압류를 하게 되면 그 후에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하게 되므로 2번이 답이고 2번이 옳은 질문이죠. 3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의 범위는 만기가 된 후 1년분에 한한다. X입니다. 만기가 된 후 1년분에 한하는 것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배상금이 그런 거고요. 이자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고요. 4번 조건부 기한부로 발생하게 될 채권은 불확정적이므로 이를 담보하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X입니다.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확정한 채권을 담보하게 설정도 가능하고 유효하기 때문에 4번은 X죠. 5번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한 경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X입니다. 설정 전인지 후인지 고려하지 않고요. 부합된 물건은 저당권 효력이 미치게 되는 거죠. 22번의 답은 2번이네요. 23번입니다. 갑이 채무자 을 소유 X 토지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채권 최고의 1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채권액이 확정이 되고요. 그 신청이 취하하더라도 확정 효과는 번복되지 않거든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갑이 경매 신청을 취하했다면 채무 확정 효과는 번복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 1번이 답이 되네요. 24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24번이죠. 1번 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승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한다. X입니다. 승역지 소유권에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기 때문에 1번 X고 조심하시기 바라고. 이거는 과거의 기출문제입니다. 2번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러면 이 의무를 부담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이 내용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등기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위 약정으로 승역지 소유자 특별 승계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통로를 개설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 X가 되고요. 4번 불가분성이죠.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만 하면 되니까 1인이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시효 취득하므로 4번은 X가 되고요. 승역지는 토지의 일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승역지는 반드시 한 필의 토지여야 한다. X가 됩니다.
25번입니다. 쌍무 계약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5번이 답이죠. 자, 왜냐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수령지칙에 빠지게 하였다면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한다 X고, 다시 말씀드리면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6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해 대금을 1억 원으로 하여 월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받았다. 이후 목적물 인도 전에 이웃의 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전세된 경우의 법률 관계로서 옳은 설명이죠. 자, 후발적 불용이고 이웃 화재니까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없죠. 따라서 위험 부담 문제고 채무자의 매도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효과는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4번 갑은 계약금 1,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하고 이행한 거니까요. 을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한편 을에 대한 목적물 인도 채무도 면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27번입니다. 다음 기술 중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과가 아닌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따라서 스스로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제3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28번입니다. 다음 중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일단 답은 3번입니다. 548조 제1항 단서의 계약 해지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물권까지 갖춘 자를 의미하는데 맞죠? 판례는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도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된다고 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1번 X입니다. 해지한 후에는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되고요. 이건 불가분성이죠.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환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이자를 붙여야 되니까 4번도 X가 되고요. 5번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5번 매매 계약으로 매수인이 대금과 공과세를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이 공과세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공과세 지급을 태만히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은 X다. 다시 말하면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없습니까?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29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2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계약은 대표적인 유물 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 성립하므로 2번 계약금 계약은 유상계약의 종된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 수수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는 지문은 X다. 계약금 계약은 뭐라고요? 유물 계약입니다. 30번입니다.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5번을 보시면 매매가 성립했으면 매매 의사표시 합치뿐만 아니라 기타 계약의 비용, 이행의 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 X입니다. 합의가 없어도 돼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다 민법에 규정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하는 것이고 합의가 없으면 민법 규정에 따르는 거죠. 계약의 비용은 반씩 부담한다.
이행의 시기는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이행의 장소는 매도인의 주소지지만 인도 장소에서 지급하기로 했다면 인도 장소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합의까지가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31번. 기간을 정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한 경우에는 6월입니다.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1월이 경과한 후에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가로에 들어갈 때 내용으로 맞는 것이죠. 답은 2번입니다. 그죠? 자,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에 존속기의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임대차의 원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민법상 임대차가 원칙입니다. 3번.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3번을 보시면 임대인의 동의는 양도 및 전대의 경우에 효력 발생 요건이다. X죠. 자,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됩니다. 계약 자체는.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한 것처럼 동의 없는 양도 및 전대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니까 효력 발생 요건이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33번입니다.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비교 설명한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4번이 답이죠. 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곳은 오히려 뭐죠? 유익비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뒤가 뒤바뀌었죠. 4번.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없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유치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네요. 34번입니다. 분묘 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올해 판례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판례가 변경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자에 대한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X입니다. 과거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었는데 올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는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사람에게 지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런 청구가 있다면 분묘 기지권자는 지료 청구 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35번입니다. 갑의 의뢰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대항 요건인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자, 기억.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돼요. 따라서 전입신고만 정확히 됐다면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가 됐더라도 대항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기억 대항력이 있는 거죠. 자,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다면 대항력이 소멸되겠죠. 다만 위법하게 말소가 되면 대항력이 소멸되지 않고 유지가 될 테니까 니은번도 대항력이 있는 거죠. 자, 디귿과 리을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지번만 정확하면 되고요.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주택은 지번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되거든요. 리을은 아파트 다세대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동호수, 동이 잘못됐죠. 따라서 리을번은 대항력이 없고 다가구 주택은 지번만 정확하면 되니까 디귿에게는 대항력이 있는 거죠.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에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36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5번이 답입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죠. 그러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인데 소액 임차 보증금입니다. 건물 가격의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임대 소유 대지가액을 포함한 임대 건물가액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5번이 X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것도 2014년도에 개정된 사안이거든요. 과거에는 3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소액 임차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이 결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이죠. 37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중 틀린 것을 찾는데, 자, 이건 뭐냐면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이고요. 이것도 작년에 개정이 됐죠. 개정된 후에 처음으로 치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시험에 반드시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2회가 아니라 1회입니다. 1회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전속은 2년으로 본다. 2회가 아니라 1회고요. 답은 4번이고 나머지 지문들도 꼭 정확하게 뭐 하셔야 됩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8번입니다. 건물의 구분 소유 및 집합 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집합 건물법이 또 올해 개정이 됐어요. 이것도 개정된 사항이니까 이 5개 지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답은 4번입니다. 3번부터 보시면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 집회 결의에 따라 수선 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선 적립금을 누구한테 징수하냐면 구분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거죠. 집주인한테 징수하는 겁니다.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분을 점유하는 자, 세입자에게 징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4번 3회 수선 적립금은 구분 소유자 또는 그의 승낙을 받아 점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는 지문은 X고, 구분 소유자에게 징수하고 세입자,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9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갑의 소유시가 2억 원 상당의 토지를 을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맞춰주었다. 이 다음 중 이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3번이 답입니다. 자,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인 경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3번인 거죠. 자, 1번은 X예요. 자,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기 이전이라면 변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반대로 10년 이내라도 청산금 채권 이미 받았다면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도 X가 되고요. 물론 4번 가등기 담보이란 법률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갑이 변제기 원금 및 이자 등을 갚지 못하면 을은 실행 통지라고 2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도 X가 되는 거죠. 맞는 것은 3번이 됩니다. 40번입니다. 갑은 을수의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마음먹고 다만 세금관계 등의 이유로 인척인 병의 이름을 빌려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기로 병과 합의했어요. 그러면 갑과 병은 명의신탁 약정을 했죠. 을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게 하고 을과 위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죠. 그러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는 을에서 병으로 이루어졌으니까 3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물론 1번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요. 등기도 무효니까 1과 2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병에서 을로 온 등기가 무효니까 을에서 병으로 온 등기가 무효니까 병의 등기가 무효니까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을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서 갑은 직접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을의 소유권을 대위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5번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에 대하여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도 맞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왜요?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것. 무효인 것은 명의시장 약정과 이전 등기가 무효입니다. 자, 여기까지 와서 이제 다 풀어봤고요. 모의고사의 목적은 좀 낯선 문제를 좀 푸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점수가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잘 나오지 않았다면 확실하게 내 것으로 좀 정리하셔서 다음에는 틀리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